세 자매시죠? 세 자매가 이렇게 선생님 좀 비슷하게 사시나요? 아니면 잘 살고 또 골칫덩어리가 있고 그러나요? 형제 중에? 섞였죠. 그러니까 요런 때 만약에 저 맨날 사고 치는 동생을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빠질 때가 있을 때 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한 게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 분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 집안에 태어나기로 약속이 된 영혼들이 보여서 근데 이 집안은 세 자매가 태어날 텐데 하나는 잘 나가고 하나는 중간쯤 하나는 골칫덩어리인 형제가 될 거예요. 근데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하면 내가 저 영혼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에 세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할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장애인이 됐거나 골칫덩어리가 돼 태어날 수 있으니까 아마 각자 저 사람한테 매달 100만 원씩 도와주는 걸로 하자 라고 약속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고 집안 내에서도 제일 어떤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린 기꺼이 도와줄 거라는 약속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기본적인 정의가 되지 않을까? 약자한테 한 번 더 사다리 놔주는 역할. 이게 이제 존 노스가 말했던 무지의 장막이론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물에 빠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내가 가고 있는데 아이가 빠져 있단 말이죠. 난 바빠요, 지금. 또 옷도 새 거 사 입었어요. 근데 더러운 물에 빠져서 애가 장난하다가 저건 누가 구해야 될까? 그 엄마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헤엄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면 북한이 저렇게 식량난에 빠졌을 때 과연 그걸 돕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 이건 인도주의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겁니다. 또 뭐 보면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뭐냐면 A라는 10g짜리 돌이 있고 B라는 한 5g짜리 돌이 있다면 갈릴레오는 생각한 거예요. 무거운 것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모든 조건이 같고 크기가 같다면 같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피사의 사탑에서 진짜 떨어뜨렸을까, 갈릴레오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릴레오는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10g짜리 떨어뜨려요? 5g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놓으면 빨리 떨어지죠, 10g짜리가. 5g짜리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5g짜리하고 10g짜리 붙이면 15g 됐죠. 얘가 15g 빨리 떨어지고 10g 떨어지고 5g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10g과 5g을 실로만 연결했다 쳐요. 짧은 실로. 붙이지 않고. 그러면 10g짜리 빨리 떨어지는데 5g짜리 늦게 떨어지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되면 10g이 빨리 떨어지고 10g의 실로 연결한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5g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만큼 붙인 거나 이만큼 떨어뜨린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머릿속으로 단순화시켜보자. 이런 겁니다. 자, 보면 자연은, 아이고, 뭐지? 강자가 주가 되죠. 그러면 표범이 있습니다. 가젤이 있어요. 가젤은 살기 위해서 표범보다 빨리 뛰어야 될까? 그러죠. 근데 가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느린 가젤만 있으면 돼요. 나보다 조금 느린 가젤만 있으면 걔가 잡혀먹는 것이지 꼭 표범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가만 보면 막 뛰어가다가 하나 잡히는 순간 멈춥니다. 그게 왜 도와줘서 얘를 구해야지 왜 그래? 언젠가 또 당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참 잘 지켜보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프들이거든요. 수컷들입니다. 저 뿔은요 천하에 쓸모가 없어요. 사냥꾼한테 표적이 되겠죠. 도망가다가 걸리겠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뿔을 왜 들고 있을까? 다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작새 볼까요? 이 수컷입니다. 수천의 눈이 있죠. 저 공작새의 꼬리는 질질 끄시고 다녀요. 번식기 때문에 써요. 저거 끌고 다니면 제가 자꾸 이동하나요? 네. 방송국에서는 저도 따라오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또 어린 새끼들이죠.
걔네들은 어미가 모이를 물고 오면 돌아가면서 먹으면 돼요. 돌아가면서. 근데 꼭 올 때는 짹짹거려요. 그래 천적들한테 노출이 돼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공작새 꼬리만 보면 내가 말했던 진화 이론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구토가 나올 정도 머리가 아프고 해석할 길이 없어요. 다인이 나중에 성선택 이론을 말합니다. 이건 번식이야. 그것도 뭐 왜? 나는 이런 정도 꼬리를 갖고도 살아남은 공작이야. 나는 이런 정도 뿔을 갖고도 살아남았어. 암컷한테 표시는 거야. 난 그래서 강한 거야. 라고. 우리 인간들도 그러죠. 서울대 나왔다고 인격이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사법고시 됐다고 인격이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 사법고시가 됐다는 건 나는 그만큼 힘이 있어. 이 정도. 성격은 살아봐야 알지만 살기 전에 선택한다면 나를 선택하는 게 좋아. 라고 신호이론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진화의 수수께끼가 발생을 하는데, 아,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되네. 이게. 죄송합니다.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거지. 결국은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오늘 저녁에 빵을 잘 만드는 건 이걸 갖고 와서 저녁 식탁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옆에 있는 빵집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서 내 것을 많이 팔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지 이걸 가져가는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인은 그게 아니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잘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데 이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최후의 동적 게임. 우린 정말 합리적일까? 이성적이고. 자,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10,000원짜리를 드려요. 10,000원짜리. 조건이 나눠드려야 돼. 얼마를 나눠도 선생님 마음이에요. 얼마를 주실 것 같아요? 아니, 5,000원?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줘도 되니까 1원만 줘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선생님이 나 싫어하고 기분 나빠서 거절하지 않을 정도를 줘야 돼요. 그럼 가만 좀 5,000원 좀 받으시죠. 근데 1,000원 드리면 받으면 500원 혼자 9,500원 받으면 안 받죠? 에이 너도 받지 마. 내가 뺏을 거거든. 거절하면 뺏을 거예요. 이게 이제 최후의 동적 게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합리적이라면 1원만 줘도 돼요. 왜? 가만히 있다 1원 생겼잖아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은 게 1원이니까 너 9,990원 네가 혼자 먹는다고? 너도 먹지 마.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아,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구나. 굉장히 기분적이고 뭐 명절 때 형제하고 싸울 때 100만 원 갖고 싸우다가 열받아 둘이 500만 원씩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우리가 죽기 살기. 조정도 안 돼. 기분 나빠서.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합리적인데 결과론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모임 멋이죠. 친구들끼리. 회비여죠. 식구들하고 먹을 땐 짜장면 하나 시키는데 개모임 가면은 공금이잖아요. 야, 탕수육도 시켜봐. 팔부채도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남는 거니까. 근데 결국 회비는 탕진되거든요. 사교육 하잖아요. 사교육을 하면 나만 해야 돼요, 실은. 모두 다 사교육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사교육이. 청년 대출 있죠. 전세자금. 국가가 해주잖아요. 누구만 좋은지 아세요? 임대인들만. 왜? 그 돈은 기본적 디폴트가 돼버린 거예요. 실은 모두 다 똑같을 때는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하이힐 신으신 분 오늘 여성들이 하이힐 신으면 각선미가 있잖아요. 나만 신어야 돋보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신으니까 안 신은 바보가 돼요. 집단으로 여성들 뭐 발가락 구부러지죠. 힘든 거예요, 실은. 이게 개인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지만 결과는 좀 다 힘들어지는. 이것이 참 문제더라, 이게. 저축의 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을 하잖아요? 청년대출 나왔어요. 그러면 은행한테 야, 이제 서민들 어려우니까 1,000만 원씩 어떻게 해줘. 은행이 받아요. 은행이 받아서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원래 정책집 취지는. 힘든 사람. 근데 은행은 뭐예요? 떼먹을 수 있잖아요. 은행은 신용도 높은 사람을 줘요. 결국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은행과의 역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결과는 좀 바보 같은 결론들이 도달한다.
하이힐입니다. 또 하나의 바보를 볼까요? 아마티아 센이라는 인도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인데, 어떤 우리 군수라고 할까요? 영주라고 할까요? 영주가 내일 파티를 하고 싶어요. 다 모아놓고, 자, 내일 고기는 내가 낼게. 포도주는 말이야, 모아서 먹자. 성문 앞에다가 큰 항아리를 놓을 테니까 각자 집에 있는 거 조금씩 부어. 내일 고기는 내가 준비했어. 하고 놨습니다. 아침에 뚜껑 열어보니까요, 포도주는 하나도 없고 다 맹물입니다. 나만 몰래 맹물 넣은 거죠. 그리고 나는 놈들이 있는 와인 먹으면 돼요. 그때 전부 다 맹물을 넣었다. 이게 합리적 바보들입니다. 아이고, 자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계속 부도가 나갖고 뭐 먹으러 가자고 꼬셔놓고 가서 계산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랑 계속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또 부도 난 것이 분명한데 20년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 와요. 느낌이 안 좋죠. 안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김정은이 굉장히 합리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망했어요. 왜? 미군은 쳐들어가면 합리적인 김정은이라면 인민이 다칠까봐 먼저 항복해버립니다. 저놈은 지 고모부를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는 놈이에요. 예측 불허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협을 하면 움츠러든 게 아니라 죽기 살기 핵폭탄 터뜨릴 놈이에요. 기상천외한 놈으로 보여야만 북한은 살아남아요. 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하냐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건가를 미리 생각하고 같이 바꿔야 되는 이게 관계입니다. 자, 이 비행기가 작아졌는데 이건 그때 했었던가요? 아니요, 안 했어요? 어디에 보강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게 이제 추락 직전에 밑으로 여기 있던 비행기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황이.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이 유럽을 전체 점령을 했거든요. 프랑스 파리만 남았어요. 근데 영국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공습을 못해요. 비행기가 연료를 한 번 넣어가지고. 근데 프랑스 파리가 함락되니까 드디어 독일군 비행기가 영국 런던을 공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국도 대응을 해야죠. 영국군 비행기가 날아서 프랑스 파리를 폭격을 하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대가 출격했다면 60대밖에 안 와요. 격추당해서. 어떤 때는 40대. 영국에서 생각합니다. 야, 우리 비행기를 좀 보강을 하자. 어디를 할까? 이게 총 맞은 자리 셌어요. 돌아온 비행기에서 쭉. 다 맞은 자리입니다. 빨간색이. 저도 지금 한 발 쏘고 있죠? 자, 어디를 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도 안 맞은 자리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쏘고 있는 여기. 왜? 돌아온 비행기에서 맞은 자리예요. 여기 맞고도 돌아왔죠? 돌아온 비행기에서 한 발도 안 맞은 자리는 못 오는 자리예요. 이해돼요? 그죠? 돌아온 비행기에서 맞은 자리니까 돌아온 비행기에서 하나도 안 맞은 자리는 못 돌아오는 비행기. 그걸 맞은 비행기는 오지 못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 야, 호모 사피엔스가 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덩치도 더 컸고 분명히 우리보다 힘이 셌고 먼저 나왔는데 더 약하고 힘도 없는 우리가 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이 됐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다 살아남았을까? 이건 우리가 몰라요. 안 보여요. 왜? 그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라는 행성을 갖고 우리가 유일하게 굉장히 지적 동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이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의 효율성인데 지금 이란과 트럼프가 하는 방식. 이게 치킨 게임처럼 끝까지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더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한다는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협상이 제일 좋을까? 먼저 우위를 정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이 다 게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팀 스피릿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국방부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쟁을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도발할 것인가. 이걸로 이겼냐 졌냐를 따지고 취약점을 찾아가요. 이게 다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상호 의존적이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하는 연구다. 다 보시면 쉬운 건 이거예요. 아이고, 이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좋아해요. 근데 골키퍼가 가만 서 있는데 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골키퍼가 잘한 걸까요? 잘못 찬 거죠. 골키퍼가 넘어졌는데 그쪽으로 차면 그것도 뭐 골키퍼가 잘한 거죠. 실은
내가 어떻게 차냐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라는. 그래서 메시가 페널티킥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미스 페널티 이렇게 밑에서 석화가 나오는데, 보시면 게임이라는 특징이라는 건 서로 가장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각자.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보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는 생각한다. 어렵죠. 가위바위보 할 때 내가 가위를 낼 것이고 네가 생각하고 넌 주먹을 낼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위 낼 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또 이걸 다시 생각한다면 가위바위보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에라보르가 돼 이렇게. 자, 사람은 성선설일까 성악설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악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통해서 선해지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계수의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 산에서 양을 치다가 천둥번개가 칩니다. 땅이 갈라져요. 급히 피한다고 보니까 동굴이 하나 보여서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로 만든 말 한 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말 안수 쪽에 미이라던 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뼈에 바짝바짝 빛나는 황금 반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탐나잖아요. 반지 몰래 뺍니다. 도망 나와요. 그리고 가서 이제 목동들 모여있는 데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번 달에 양을 몇 마리를 해서 왕한테 상납할 것인가 하는 회의예요. 그 회의라고 했는데 반지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다가 딱 거꾸로 돌리니까 사람들 눈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보여요. 이 반지를 차고 그 왕궁을 들어가요. 그래갖고 투명인간 이렇게 만들어갖고 왕을 죽이고 왕비하고 교접하고 그 왕이 됐다는, 그게 이제 기기스의 반지예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요. 눈을 감아보세요. 나한테 투명인간 반지가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한 3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눈 뜨시고 손 한번 솔직하게 지금까지 정말 하고 싶었던 착한 일을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착한 일인데 내가 너희들 눈을 의식해서 못했던 것을 생각하십니다. 실은 지금까지 차마 염치 때문에 못했던 하고 싶었던 나쁜 짓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럼 우리는 악한 거죠. 악했는데 눈치와 평판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계수의 반지가 생기면 우리는 개판될 거예요, 아마. 근데 권리장자는요, 영국에서 왕이 지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혁명으로 왕을 전복시킵니다. 근데 영국은 어떻게 왕을 없애버렸을까요? 지금까지 왕이 있죠. 왕을 놓고 계약을 바꿉니다. 자, 너 앞으로 전쟁할 때는 의회에 물어. 세금도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마. 대신 넌 통치하지 마. 상식적으로 있어. 라고 의회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국 사람 생각할 때는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다 해요. 그 어떤 자리에 앉았든 절대 권력은 그렇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바꿔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왕을 전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처럼 하나의 집권자가 생겨서 로베스피에르가 똑같은 짓을 해요.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입니다. 기게스의 절대 반지는 견제받지 않으면 사람은 변한다. 그래서 실은 권리대장전처럼 명예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 심성을 알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견제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 들어보셨죠? 여기 서천은 착한 분들만 살기 때문에 저는 딜레마에 빠질 일이 없어요. 딜레마라는 상황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학원에 등록합니다. 학원은 어떤 등록이냐면 어떤 재판에 가든지 변호를 이기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한 학원이에요. 반지를 내고 반지를 끝나고 갚을게요 그랬어요. 끝나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 학생이 안 갚아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소송을 겁니다. 얘가 다 끝났는데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낸다.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제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기면 안 내도 되죠. 학원비를. 지면 모든 소송은 이기게끔 해준다고 나한테 약속했는데 내가 졌잖아요. 잘못 배웠죠. 갚을 이유가 없어요. 안 갚습니다. 학원 원장이 하면 얘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 왜? 우선 나한테 배웠죠.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겼으니까 갚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돼요. 판사가 생각하니까 얘도 맞아. 얘도 맞아. 이게 딜레마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때는. 그 싸가지 없는 학생한테는. 반반이에요? 아니, 원장은 내가 다 가르쳤는데 6개월 동안을 화가 나는데요? 판사는 이렇게 합니다. 야, 학생, 너 돈 줘, 우선. 원장, 너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시에 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자, 여러분들이 잡혀왔어요. 우리 안승권 대표하고 제가 교수님하고 잡혀왔어요. 우리 둘이 실은 수박서리를 했었어요. 옛날. 둘만 알아요, 둘만. 근데 살인사건도 같이 했단 말이죠. 둘이 따로 잡혀와요. 같이 잡혀와서 따로 있습니다. 야, 너 살인사건 자백하면 내가 너 빼줄게. 안승권한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백을 하면 의리를 지킨다면. 승권이가 의리를 지킨다 보장을 누가 하지? 요거예요. 자, 내가 의리를 지켜요. 승권이가 배신하면 나 독박 쓰죠. 의리를 똑같이 지키면 수박 쓰리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의리를 지켜야 될까요? 혼자 자백하는 게 낫죠? 왜냐면 저는 의리를 지킬 거니까. 난 자백하면 무죄니까. 그럼 쟤도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쪽도 나를 믿고,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자백하는 게 나아. 둘 다 자백하면 수박만 먹 되는 거지만, 혼자 독박 썼다는 살인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안승권 교수가 자백을 하든 의리를 지키든 나는 자백하는 게 나아요. 어떤 안전빵으로. 믿으면 서로 지키지만 못 믿을 때.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는 이간질 작전이에요. 수사기관들이. 야, 제가 다 불었어. 너 늦게 불면 네가 다 독박 쓸 거야. 근데 이것을 버틸 때는 언제 버틸 거야? 안승권이 나한테 보복할 수 있을 때. 조폭. 처음에 들어 조폭 조직이 강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지킵니다. 근데 밖에 조직이 와야 될 때. 이제 나 독박 쓰기 생겼죠. 그때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는 내가 상대가 고자질한다고 볼 때 나는 같이 고자질하면 8년이에요. 상대가 고자질할 때 내가 침묵하잖아요. 나 혼자 독박 써요. 나는 상대가 고자질한다고 볼 때는 고자질이 많아요. 8년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상대가 침묵한다고 할 때 나는 혼자 고자질하면 무죄. 상대가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면 그냥 1년. 그러면 하여튼 고자질하는 게 난 무죄 맞아요. 무조건 배신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배신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다시 안 만난다면. 다시는 안 만나. 그래서 제일 음식점 맛없는 데가 어디죠? 터미널. 다시 안 올 거잖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지금도 공무원이지만 국가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장성이나 뭐 가면 초임 때는 저 곧 떠나요. 사건 없으면. 이게 이제 객지 생활에 동정심을 유발할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잘해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떠나는 날까지 끝끝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김치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후임자한테 내가 인수인계 해야 하겠다, 뭐, 서운하지만 갑자기 발령 났습니다. 이래야지, 먼저 나 곧 떠납니다. 우리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오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 동네가 같아요. 언젠가는 만나서 꼭 한마디씩 할 놈들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 안 나가면 씹히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 사는 것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안 만나요. 특히 대학 친구들 평생 안 만나도 뭐라고 안 해요. 나한테 영향력도 없고. 근데 어렸을 때로 터가 같은 애들은 보복이 올 수 있다. 보복이. 그리고 서로 까잖아요. 너 코 올린 거 얘기하면 너 나는 없어? 나도 깔 거야. 그 순간 서로 참 얘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우스의 딜레마를 놓고 보니까 야, 우리 사회가 저렇게 배신하면 되는구나.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여기까지 와서 문명을 이뤘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기본 구조는 협력하면, 친북이나 둘 다 협력하면 공동체 전체로 최선 결과가 돼요. 둘 다 1년이니까. 위험한 것은 나만 독박 쓸 때. 배반은, 우월 전략은 내가 먼저 배반해야 돼요.
딜레마는 이게 문제가. 개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배반이죠. 합리적인 선택이 둘 다한테 더 나쁜 결과예요, 실은. 아이고, 왜 거꾸로 가지?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사업 하시나요? 어떤 사업 하세요? 예, 갈비탕 제조를 하는데, 또 갈비탕 집 옆에 또 있나, 이 동네에? 없어요? 옆에 동네 유사한 동종 업체가 있는 분, 그런 사업. 할머니 저 된장 같은 거 제조하는데요. 딴 집도. 할머니들 다 경쟁사에. 예. 그래갖고 이제 실은 된장만 잘 만들면 되는데, 된장에다 꼭 고추장 얹어주는 집이 하나 있어요. 맛보라고. 나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요. 근데 몰래 주기 시작해. 또 손님 또 떨어지네. 못 믿으니까 나는 더 주는 수밖에 없어요. 주유소요? 그 마일리지, 그 쿠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생수 같은 거 안 줬으면 좋겠어. 주유소 그 받아서 뭐가 남습니까? 생수병을 주기 시작하면 나도 죽겠어요. 이 병원 서천에 의원이 하나 있어요. CT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CT 하나 때문에 환자가 다 절로 가요. 나도 하나 사야 돼, 이게. 세금? 국세청에서 보니까 도대체 된장 파는 분들은 연 매출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금 표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합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서 3년간 세금을 내가 면해준다고. 그러면 안 가야 되거든. 근데 원래 가서 이렇게 매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과세를 된장은 이렇게 갈 거야. 배신자가 꼭 나와요, 이게.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못 믿으니까. 각자한테는 나한테는 최선인데 전체를 보면 같이 마이너스, 같이 죽자예요. 저 이제 시간이 되면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근데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책입니다. 혹시 이기적 유전자란 찰스 디킨스,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진화론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봐요. 머리에 이가 생기면 우리가 등 때밀어주기. 등에 때를 안 밀면 3개월 안 밀면 등이 썩어서 죽는 종이 있다고 쳐봐요. 난 못 밀잖아요. 벽에다 문지르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럼 내가 등을 내주면 내 동료가 벗겨주고 그 다음 수사는 벗겨줘야 되는데 꼭 먹튀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착하게 밀어준 애는 등이 썩어서 죽어요.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몇 세대를 돌이켜 관찰해 보니까 먹튀가 먼저 멸종됐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착한 애들이 처음에 숫자 개체가 감소하다가 먹튀했던 애들이 더 빨리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그래서 실은 협력의 진화는 컴퓨터 게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서 협력을 어떻게 창발시키는가, 유발시키는가 라는 책을 쓴 이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교수가 야, 리차드 도킨스, 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해결 못했던 걸 내가 찾아냈다? 라고 이 책이 서문을 써달라고 리차드 도킨스한테 의뢰를 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바빴어요. 서문을 못 써줬어요. 나중에 살았어요. 이 책이 자기의 숙제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서문에 이렇게 나중에 씁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 책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살기 좋아질 것인가. 나한테 힘이 있다면 세계의 지도자들 한 방에 가둬놓고 이 책을 다 준 다음에 다 읽을 때까지 안 풀어줄 것 같다. 그것은 그들 개인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문명을 이뤘고 왜 협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모든 길을 이 책이 풀어줬다라고 극찬한 책입니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한 겁니다. 시작할까요? 제수의 딜레마 게임 모형은 넌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은 한정된 패를 네가 가져가면 내가 조금 받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둘이 같이 자백 안 하고 있어도 둘 다 풀려내거든요. 근데 제로섬 게임은 한 놈이 나가는 순간 못 나갈 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이것은 둘 다 협력하면 둘 다 이기는
넌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넌 제로섬 게임에서 배반과 협력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여기서 찾자. 인간, 조직, 이란과 미국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자. 리더십, 사회심리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책,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서 내시의 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실은 자폐예요. 대학 때 클럽 한번 가서 5놈이 갔는데, 이쁜 여자들 포함한 5명의 여자가 들어오니까, 우리끼리는 잘 나눠서 이렇게 짝을 맺으면 되는데, 5놈이 이쁜 애한테 다 다듬어다가 다 퇴짜 맞고 아무도 그걸 파트너 못 만들고 헤어졌어요. 이걸 갖고 논문 썼다니까, 이분이. 그래갖고 나이 먹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각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 좀 떨어진 애를 누가 하고 좀 떨어진 애를 누가 하면 어떻게 균형이 맞으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보다 여러 국가들 속에서 서로가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면 각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요 균형을 만들어내는 게 리더다, 이거예요. 아이고. 자, 이제 우리 해보게요.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만나갖고 협력을 해요. 배신 않고. 그러면 각자 3점을 줍니다. 내가 한 놈 배신하잖아요. 내가 배신을 해버리면 나는 5점, 배신 당한 놈 빵점이에요. 내가 배신 당하잖아요. 나는 빵점, 상대는 5점. 둘 다 배신하잖아요. 1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나만 계속 배신하는 거죠. 바보를 만나고. 제일 바보는 나는 계속 배신당하는 놈이죠. 서로 바보는 계속 못 믿고 배신하는 놈들이죠. 제일 좋은 건 그래도 협력하는 게 나아요. 서로 간에. 한 번 만날 때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번 만날 때. 자, 이렇게 점수를 줄 테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너희가 이 시합에 들어올래? 머리 짱구를 잘 써서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와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으로 대결을 한 겁니다. 배반이 최선의 전략이에요. 5점. 그거 당하지 않는 거. 먹튀가 최고죠. 먹튀. 한 번 배신하고 탁 튀면 나는 5점. 상대는 빵점. 근데 문제는 딱 한 번이면 튀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러 번 만나면 튀지를 못해요. 2번 이상 게임이라도 횟수가 지금 마지막 배신 최선이죠. 뭔지 아세요? 자, 100번. 야, 앞으로 우리 100번 만날 거야. 100번. 그럼 이제 100번째 배신한 게 최고예요. 그동안 협력하다가. 먹튀. 자, 생각해보세요. 100번째 배신한 게 최고야. 막 있는데, 잠깐 생각하니까 저놈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럼 난 99번째 버려야지. 그놈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98번째지. 아, 저 새끼 98번, 난 90점. 그래서 딱 횟수가 정해지면 첫 번째부터 배신해요. 횟수가 정해지면. 그럴 수밖에 못 믿으니까. 상호작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은 협력이 최선이에요. 초등학교 동창. 죽을 때까지 만나요, 우리. 대학교 동창. 안 만날 일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딜레마는 협력이 우월 전략이다. 아이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점수 매기는 시스템을 했더니 각 대학이 공문을 보면서 자, 요렇게 점수를 줍니다. 재수는. 협력하면 3점, 배신하면 빵점, 배신하면 5점, 서로 배신하면 1점. 이런 학문 분야에서 14개 프로그램이 제출돼요. 어떻게 하죠? 14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야. 컴퓨터로. 저기들끼리. 그래서 200번씩 만나면 돼. 200번씩. 근데 아나톨 라파포트라는 교수가 이것이 1등 티포텟인데, 티포텟은 뭐냐면 상대가 탁 때리면 나도 때리면 거울이요. 거울. 처음에 협력해. 근데 그 다음 협력했더니 얘가 배신했네? 다음 난 배신. 그리고 얘가 다시 협력해? 나 협력. 이렇게 가는 것이 티포텟이에요. 그래서 실은 200번을 만나니까 모두 다 배신하고 나 혼자 다 먹으면 1000점이죠. 이런 컴퓨터 게임은 없어요. 오로지 배신당하라고 나온 프로그램 누가 내겠어요? 안 내죠. 교묘하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실은 계속 서로 협력만 계속하면 600점이에요.
3점씩 맞으니까. 높은 점수 요 정도 스코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T4텟은 뭐냐면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1차 만나면 우호적으로 협력합니다. 상대가 배신하면 거기에 따라 할 뿐이에요. 자, 그럼 내가 T4텟 전략으로 나왔으면 내가 상대보다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배신당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만나도 우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얘가 왜 우승했을까요? 14개를 다 합친 총점으로 보니까 우승한 거예요. 이 개인으로 붙었을 때는 무조건 배신당할 확률이 있어서 600점을 못 맞아요. 그런데 14개니까 나머지 13개를 200번씩 만났던 평균 점수라니까 얘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야, 떠든 놈들 나와봐. 너희들 한 대씩 때려. 그러잖아요. 그 진짜 잔인한 게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살짝 한 대, 나도 한 대. 이것들 장난 하나 하면 선택해서 막 때리면 죽기 살기로 때리기 시작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응징을 해도 제가 때린 것에 조금 넘어가면 더 과하게 오니까 0.98 정도? 그럼 나도 응징력은 있어. 근데 네가 혹시 실수했을 줄 모르니까 그 정도만 응징하는 것이지 네가 진심으로 했다면 나 더 할 수도 있어 라고 보여주는 정도가 최고입니다. 근데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잔인하죠? 그때부터 치과 의사하고 안과 의사가 살아남았을 것 같아. 이에는 눈에는 눈. 근데 참 민주적인 법입니다. 왜냐면 신분제 사회예요. 노예가 있던 사회입니다. 노예가 아침에 세수물을 받아가요. 왕자가 딱 뜨거워 손을 댔어요. 이 새끼 사형! 그럴 수 있죠? 네가 된 만큼만. 아무리 네가 왕이라도 동해보복 그만큼만 해. 굉장히 민주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은 신분제 사회를 안 살다 보니 야, 꼭 손 다쳐도 손을 잘라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 탈리오의 법칙이, 동해의 법칙이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탈리오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입니다. 텟은 가볍게 치기를 한다.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 되갚음, 되받아침, 보복이에요. 상대가 하는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지, 내가 협력했어요. 근데 배신했어요, 나를. 그럼 내가 배신해야죠. 배신했어요. 갑자기 협력으로 돌아서. 난 돌아서면서 쟤는 나를 배신한 애야. 너는 돌아와도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죽었다께는 난 이해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력이 돌아서 나 협력할게. 하여간 끝끝내 한 번의 배신을 끝끝내 갖고 가는데도 점수가 안 좋아요. 배신이기 때문에 1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둘이 현명한 건 돌아섰어. 3점으로 바로 돌아서야 돼요. 자, 왜 여기서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때문에 T4텟 전략은 맨 처음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상대가 앞에서 선택한 전략을 그대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배반하고. 국제관계에서, 특히 냉전시대에서 동서진영 간의 경쟁이 있어서 T4텟이다. 자, 어느 날 대만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서로 동맹국가였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합니다. 대만이 배신자라고 선언해요. 한문 동안 우리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면 저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저 협력으로 돌아선 중국과도 우리 협력을 가야 되는 것이고, 대만에 대해서도 협력했지만 그 협력을 유지할 텐데, 이 의리상 네가 배신이하고 배신을 돌아서 버린 대만을 향해서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정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감정을. 그래서 야, 어떻게 근데 세상에 이런 단순한 게임이 있어요. 상대가 한 대로 따라가기? 뭐 이런 단순한 게임이 1등을 해. 뭔가 좀 고차원적인 줄 알았어요. 고차원적인 프로그램 1등 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간단하게 협력, 점력, 배신. 이거 무슨 1등이야. 이거 다시 해봐야겠어. 너무 샘플이 적었어. 그래서 1차 대회 결과를 알려줘요. 1차 대회에서 신사적이고 관대라. 신사적이란 건 뭐예요? 첫 번째, 협력해라. 관대는 배신을 돌아서 협력을 해서 관대하게 받아줘라. 이거잖아요. 이것이 1등이면, 그래?
그럼 나 1차 대회 결과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62개 프로그램 다시 참가합니다. 1차 결과 알려줬어요. 야, 이런 프로그램 나왔고, 이런 프로그램 나왔고, 이런 프로그램 나왔는데, 가장 단순한 티포텟이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자, 이걸 응용해서 너희들이 고차원적으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봐. 하고 62개로 늘립니다. 그래서 8개학, 아까 몇 개배 안 됐죠? 이렇게 해서 6개 국가에서 62개 프로그램이 똑같은 라운드 로빈 계속 만나는 거예요. 라운드 로빈은 이제 내가 선생님하고 계속 200번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번 만났다 했다, 얘가 2번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또 만나면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배신했는지.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62개 프로그램이 붙어요. 그런데 또 티포텟이 우선이에요. 가장 단순한 게임. 참네. 희한하다. 이런 게임이 있어요. 티포텟은 그랬고, 티포투텟은 한 번은 봐줄까? 한 번 봐주기 게임도 등장했어요. 당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먹고 떠나는 놈이 챙겼어요. 항상, 항상 배신하는 놈. 지 맘대로는 별의별 것이 다 왔어도 얘를 못 이겨요. 희한한 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컴퓨터 게임이에요. 뭐 이렇게 간단할까? 티포텟은 상대보다 한 번도 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요. 왜? 배신당할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도 누계, 합산으로는 최고의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쟤는 배신은 반드시 배신으로 갚는 애야. 쟤는 얄짤 없어. 한 번의 용서도 없어. 당연히 배신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바로 협력으로 돌아서는 애야. 이게 정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협력을 이끌어내요. 협력을. 투텟은 한 번 용서하는 애들은 그것만 그대로 이용해서 떠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배반은 반드시 응징하고 협력을 반드시 보상받는 이 프로그램 앞에서 모든 상대는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엑설로는 이에 따라 협력은 우정이나 탁월한 계산이 없이 저놈을 만나려면 복잡한 계산이 없어요. 그냥 협력하고 똑같이. 자,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이에요. 참호를 팝니다. 전쟁을 계속 이러고 쏴요. 계속. 나갔다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간 되면 막 총 쏘기를 안 보고 저쪽도 안 보고 쏴요. 왜? 똑같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구호품이 떨어지잖아요. 중간 지점에. 쟤네도 그 가운데 뜨면 이거 가지러 가는 놈 죽거든. 근데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가서 주워도 안 쏴요. 창은. 왜? 딱 정각 12시가 되면 이쪽 명사수가 저쪽 쪽에 작은 동전을 탁 쏴서 맞춰요. 저쪽도 이쪽을 탁 쏴서 맞춰서 너 죽일 수 있어. 우리 같이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어나 태연이가 걸어. 갖고 와요. 같이 집에 가자. 그래서 여기 딱 힘의 균형이 맞아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두 집단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언제인지 아세요? 포병 장교가 바뀌었을 때. 포병 저쪽 있잖아요. 장교, 야, 신나. 야, 이번에 한 폭격 한번 빡 때려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군 포병 장교가 바뀌어서 폭격을 했잖아요. 우리들끼리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내 아군 포병 장교를 찾아가. 전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어머니 짓 좀 하지 마시라고. 그 저쪽한테 치면, 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정리했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대응력. 보복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협력한다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니까 맨날 배반하는 놈도 있죠. 한 번 용서하는 걸 따먹고 도망을 먹튀하는 놈들, 얘네 점수 안 좋았어요. 협력으로 먼저 갔던 애들이 좋았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뭐냐? 야, 인간 사회에서 가장 좋은 거 맞냐? 첫 번째는 신사적으로 하자. 신사적으로. 나이스가이 얘기했죠? 이거 이동하면 안 되지. 신사적으로 하자. 처음부터 약간 영악하게 보이거나 약간 저는 먹튀같이 보이면 상대도 그렇게 봐요. 신사적으로 하자. 두 번째, 호구되지 말자. 선의로 했던 것이 당연히 돌아옵니다. 나는 한 번 더 봐줄까? 설마 제가 그렇게 설마 하는 순간 난 망하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했던 것, 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실은 나하고는 정서가 안 맞습니다. 나는
이것은 불쾌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이거 안 하면 호구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응징은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난 널 기억하고 있어. 네가 작년 여름에 나한테 했던 짓을.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상대가 돌아서면 두고두고 저 새끼는 용서를 안 해. 난 끝끝내 나는 같은 하늘 아래 하늘 치고 살 수가 없어. 이게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라. 관대해라. 이것이 관용이 중요해서. 그 나의 의도를 분명히 일관되게 알려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공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장을 파시는데 옆집 호떡집을 갖고 막 고민하지 마. 왜 같은 종류가 아닌데 호떡집 잘 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저 호떡집 막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강의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애가 모의고사 몇 점 맞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너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짝꿍하고 같은 과 같은 대학 뭐 경쟁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괜히 너무 것을 시기 질투하냐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대가리, 죄송합니다. 멀리, 배반 그대로 가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높여라. 미래의 가치는 뭘까요? 너 나랑 평생 만난다? 저 발령나서 다음에 안 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순간 단무지 나오는 거예요. 저 다시 옵니다. 아이고, 박사님 서울로 가서 언제 오세요? 그 지역 특산물이 다시 올라요, 저희 집으로. 만날 거니까. 더 승진해서 갈 거니까. 제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활동을 해서 1945년 창군 이래로 사망한 모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했습니다. 어떤 애는 휴가 나왔다가 모든 휴가병대 들어올 때 떡 갖고 올 때가 있었나 봐요. 해올 형편이 안 됩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또 어떤 친구는 시간이 늦어서 그 부대 앞을 지나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도. 근데 가혹행위가 그렇게 심했어요. 인간적,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그 인간적 모멸감들이. 근데 그저 군대 가혹행위 없어졌죠. 왜 MZ세대라 없어졌을까요? 인간 사회는 집단 생활에 교도소가 없어요. MZ세대 많아요. 그건 지금도 있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제대 이후에 추적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저 안성건 병장이 소천 어디 산다고만 했지. 진짜 소천이도 그 사람 말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핸드폰? 그 대학? 쫓아가서 응징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저씨란 표현을 해요, 이제. 아저씨. 이렇게 표현하고, 이랬습니다. 요자 붙이고. 이게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생각. 제가 우리 레지던트들한테 그래요. 너 폭력행위, 가혹행위라고. 하여간 밑에 괴롭히지 마라.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개업한다. 지금은 전문의 딸라니까 그 앞에서 2년차, 3년차 막 시킨 대로 하지. 야, 개업하면 쟤한테 네가 돈 받을 때 있어. 그런 거 없어져 가는 거야. 또 만난다. 앞으로도 계속 만난다. 이 얘기를 폭력을 없애는 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는 이게 약해져 가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가도 같은 전공은 이미 네트워크가 다 형성됩니다. 네트워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있잖아요. 못 나타나잖아요, 애가. 그때 다시 못 와요. 뭐 발을 못 붙입니다, 응징들. 너 나를 배반하지? 응징이 더 크다.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형 6학년이야. 이거 있죠? 근데 너한테 짝 좀, 야, 우리 집 형제 많아. 그거 있잖아. 우리 형 뭐야? 우리 형은 성질은 막 박치기 뭐 하고, 뭐 이런 거 알려줘. 왜?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려해라. 가장 중요한 건 넌 제로섬. 내가 승리하면 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윈윈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강의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옆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다. 너의 경쟁자는 저 창원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원을 꺼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1대1이잖아요. 1대1의 관계.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 노조 파업을 합니다. 삼성노조. 근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에요. 나만 좀 빠져나가고 싶어. 진짜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사슴 사냥 게임입니다. 5명이 있어야 사슴을 잡아요. 자, 손을 잡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사슴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오늘 못 잡으면 우리 식구들 굶어요. 근데 저쪽에 바스락거리는 걸 봤어요.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저 토끼를 잡으러 간 사이에 사슴은 안 올 것 같아. 저 토끼를 잡으면 우리 집 식구는 먹어요. 근데 그때 사슴이 오면 다 굶어요, 이제. 그래. 공동체를 같이 굶으니까 꼭 지켜야지. 굳건한 마음을 먹었는데, 옆놈도 본 것 같아. 이놈이 가버릴 것 같아, 이놈. 이놈이 저걸 잡으러 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때 딜레마입니다. 내가 먼저 가? 갑니다. 사슴을 놓쳐요. 단체 행동을 할 때, 나만 조금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대오가 깨지는 순간에 전체가 깨지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왕가 사는 남자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시골 쪽으로 오니까 많이 보셨구나. 동네, 마을에 관해서 보여주셨나요? 여기 오니까 1,500만 넘어간 게 이해가 되네요. 아마 도시는 넷플릭스에서 보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보들이.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장항준 감독하고 개인적 인연이 커요. 오늘 유튜브에 또 저를 언급해서 제 책이 좀 빨릴지 모르겠지만.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제가 VIP 시사회를 저 뒤에는 저 뺀질이 조교하고 같이 갔어요. 연예인 사인 받아야 된다고. 다른 영양가 없을 때는 안 나타나고 박사 논문 써야 되는 지랄하다가 뭐 누구 만날 때쯤 그냥 퀴어코 쫓아와요. 근데 시사회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를 가서 제가 그랬어요. 장 감독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 감독 마지막 장면을 다시 찍자. 단종의 시신을 어몽도가 수습하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찍으면 어때? 왜냐면 저는 시신이 너무 부패가 안 됐어요. 좀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할 때는 부패가 됐었어야 되는 게 법의학자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웃는 분 때문에 좀 이따 알기는 댓글 부대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명회가 단종의 시신을 사천에 유기하면서 이 시신을 거두는 자 3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몽도가 가자마자 수습했을까요? 아니요. 떠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못 버티겠을 거예요. 왜요? 3족 멸해야 돼요. 인류 사람이라면 수습해야 돼요. 이 얼마나 불쌍한 왕이에요. 수습해야 되는데 개인적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야 되고 관련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흘러 가다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 벗어났을 때 어몽도가 조용히 수습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할 때 이 시간의 경과가 사후 경과 시간이 안 보여요. 이게 부패가 됐을 때 우리들의 망설임의 시간, 주저함의 시간, 외면의 시간이 시신의 현상에서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영화가 명화다. 인류의 마지막, 항상 우린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저 길에서 저 얻어맞는 애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넘일에는. 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한테 피해가 오는데, 이건 단순히 단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인간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패의 정도가 보였어야, 이게 왜 저렇게 흉추가 변했지? 얼굴을 보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부풀어지면 됩니다. 색깔 변화가. 극장을 나갈 때쯤 뒷머리가 탁 아픈 거예요. 내 안에 어몽도가 있을까? 이 영화는 어몽도의 일가를 재조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몽도는 살아있는가? 나가보고 바라보는 영화여야 된다. 그걸 장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갖고 대업날 유키지증 당고 가버리고 유해진도 안 하고 제가 분에 못 풀려서 기자들 속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안티고네의 비극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쓰겠다고 그러길래 얘가 또 뭐 계엄 때 왜 반항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할까봐 써서 줬어요. 이렇게. 근데 인터뷰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했습니다. 댓글이 기자가 보통 글을 쓰고 나면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안 오고 야 추가로 이런 말 좀 더 썼으면 좋겠더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 글을 안 읽어요. 이게 뭔 소리. 이미 기사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댓글에 꼭 1,000만 넘어가면 저런 놈들이 나타나서 초를 친다.
이게 영화지 다큐냐. 뭐 이상해. 내 안의 어몽도를 찾아서가 왜 이상할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난 내 안의 어몽도를 찾아서 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옥의 티. 단종의 시신은 부패됐어야 된다. 이 무식한 기자가.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 글을 안 읽은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가 아무리 한명회가 아무리 일제시대 순사가 일본 군인보다 우리 국민이 적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신, 당장 나부터만 아니면 돼 라는 이 룰이 깨지면서 우리는 약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죠.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승객 여러분, 대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사가 탈출합니다. 이분들이 드디어 불이 나니까 뒤로 이동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믿었죠? 세월호는 구명조끼 다 있고 저 물이 들어오고 기울어지면 엄마 선생님이 구해주겠지? 우리 별일 없겠지? 그게 세월호 마지막 문자입니다. 자, 세월호는 인양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왜요? 어차피 많은 사람 다 이 시신을 다 수습했고 몇 곳밖에 안 남았고 그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차라리 유족들한테 주면 되죠. 또 그렇게 시신 수습해서 화장해서 어차피 바다에 뿌리든 그거잖아요. 이 배를 왜 인양해야 되죠? 왜 해야 될까요? 실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기다리라고 했다면 내가 직접 육성으로 기다리라고 안 했다 치더라도 이 사회는 끝끝내 그 약속을 지킨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에서는요,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1,000만 원 제가 선생님한테 빚졌다고 그렇게 거꾸로 선량해 보이시는데 빚이 졌어요. 근데 제가 빚을 못 갚고 죽었어요. 끝났죠. 아테네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이 원하면 1,000만 원어치 내 몸을 가져가요. 1,000만 원 팔 다릴짜리 가슴을 가져가든 갖고 버릴지언정 버립니다. 그거 먹는 게 아니고 버려도 갖고 갑니다. 왜? 이 사회는 계약을 철저히 지킨 사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후에도 분할합니다. 그게 그리스 아테네 버티게 한 겁니다. 왜 아테네 얘기하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이겼죠. 엄청난 대군을. 거기는 왕이 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조직이에요. 숫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테네는 맨날 소크라테스 저편에 죽여버리지, 내가 잘났다고 떠들지, 5만도 안 되는 그 아테네 폴리스가 페르시아 몇십만을 왜 이겼을까요?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팔랑스 전법. 팔랑스는 손가락을 뜻해요. 자, 방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패를 하나 들고 이걸 탁 창을 탁 내리는 거 있죠. 이게 쭉 뻗는 게 손가락 같아서 팔랑스예요. 딱 하면 자, 나의 오른쪽 가슴 누가 지켜주죠? 나는 이것은 내 동료 왼쪽. 만약에 동료를 믿지 못하면 나는 이걸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기죠. 얘는요 다가오죠. 대우가 확 무너져 갑니다. 나는 내 오른쪽은 내 동료가 지켜준다 하고 창을 열고 갑니다. 가다가 무너지면 바로 뒷차를 메꿔요. 이 팔랑스 전법이 말 타고 헝겊옷 입고 오는 이 군대를 다 이겨요. 그 마라톤 전투.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거나 약자나 가난한 사람을 대변해서 별로는 승리하지 못한 자는 정계 임무를 못합니다. 정계 임무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희극이든 비극이든 그 콜로세움 모이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자리는 전사자들의 가족들이 앉아요. 그게 아테네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천억? 아무것도 안 해요. 못 믿는 사회에 신용이 깨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간접비용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차용증 안 쓰잖아요. 그겁니다. 신뢰입니다.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잘못된 가설을 갖고 있어요.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걔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을 거야.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거야. 걔가 뭐 문제가 있지. 무슨 사이에 뭐 문제가 있어. 죽은 사람한테 죽음의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다른 나라 축제 할로윈 때 이태원을 가고 지랄이야. 집에나 있지. 추운데. 그거 왜 갔어? 우리는 가도 되는 나라였어요. 믿었어요. 국가가 일정 인구가 몰리면 통제할 줄 알았고, 지하철 패스할 줄 알았고, 일정 시간 전에 여기 위험해, 나 떠밀려 가야라는 신고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개입하고 안전을 책임질 줄 아는 나라인 줄 알고 다 갔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 왜 갔어? 저 물에 왜 수영을 왜 해? 들어가지 마시오를 봤어야지. 합리적인 인간들은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러더라도 뭐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면 그 화장품을 왜 이영애가 선전하는 화장품을 써요? 이영애 안 돼요. 아무리 발라도. 아이유가 선전하는 아니 뒤에 성분을 봐야지. 성분을 건성인지 지성인지 이걸 봐야지. 이영애를 보고 왜 이영애가 안 되냐고 막 민원을 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이요? 안 돼요. 이영애. 김태희 소주? 아이유가 이렇게 바라보는 소주 먹는다고 돼요? 이효리가 선전하는 소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리적이라면 슈가가 얼마나 들어갔지? 지방이 얼마나 들어갔지? 이걸 봐야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실은 감정적인 겁니다. 신발을 얻는지 아세요? 공감이, 엠퍼시라는 공감인데, 저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공감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옛날 많이 올라갔는데. 구두가 탐난다고 해주죠. 탐나죠? 네. 네. 근데 제 구두는 겉으로 볼 때는 좀 비싸 보여요. 마감도 잘 됐고, 디자인도 괜찮고, 새 거고. 근데 이 신발을 신어보잖아요? 저는 불편한 데가 있어요. 찔려. 새끼손가락이 좀 접히고. 신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유족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한 건 공명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슬픔에 빠진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누가 울고 있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수와 주파수가 맞으면서 증폭이 돼요. 이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도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픔을 잡혀주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눈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건강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 근데요, 무조건 공감해야 될까요? 무조건 단결해. 우리는 무조건 배신하면 응징이야. 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을까? 조폭. 나치의 인종주의. 시야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형태로 하는 순간 나머지를 우리 못 볼 때가 있어요. 민족주의. 과연 공감이 꼭 좋은 것이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구심력이 있다면 원심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무조건 단합된다는 거 아닙니다. 의사단체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의정단이 생겼고 윤석열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휴학해야 되고 파업해야 될까? 물론 그들은 인도주의고 인수를 펼치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일반 국민들, 우리는 환자를 매일 100명, 200명씩 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살았으면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환자들은 하나도 동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의사들은 맨날 선생님 나와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원장 선생님 뭐 했는데
원장 선생이 어느 날 휴지 넣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과연 우리는 뭐지? 아마도 우리끼리라는 원심력이 없이 구심력으로만 살아서 그럴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단체가, 다른 노동자가, 다른 농민이, 다른 서민들이 다른 문제로, 건강 말고 다른 문제로 힘들어할 때 공감한 적 있나? 원심력 발휘해서 그 옆에 있어 본 적 있을까? 그러지 않아 놓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그럼 이게 죄수의 딜레마죠. 네가 안 했는데 내가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의사들한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신체의 질병만 보지 마라. 그 사람의 서사를 봐라. 같은 폐렴이라도요. 폐렴입니다. 조금 내일 출근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아닙니다. 이분은 폐렴보다도 출근이 걱정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출근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대신 가급적 안 하셔야 됩니다. 정이 힘들면 가시되 하루는 먼저 쉬십시오. 이분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 출근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 건 왜 나한테 물어봐요? 바로 여기서 끝났던 겁니다. 대화가. 그래 놓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해 달라고? 아니, 하지도 않은 애한테 내가 협력을 먼저 구한다고?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제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관계가요, 애정공간, 우정공간, 화폐공간,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화폐공간이에요. 애정공간은 뭐죠? 혈연들. 부모님, 내 형제. 여기서 시작해서, 우정공간은 뭐죠? 동창들. 회사 동료까지. 왜? 애경사 다니는 사람들. 화폐공간이에요. 애경사에서도 연락 안 하고, 걔도 안 했으면 좋겠고, 누가 회비 정도에서만 보내면 어떨까? 배드민턴 동호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정공간이 제일 크죠? 여기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공간입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노는 놈 따로예요. 아빠 일하죠? 애는 게임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다 있어요. 같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정공간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하는 놈 따로, 노는 놈 따로. 그리고 불만이야. 노는 애가 더 불만이 많아요. 문제는 뭐죠, 이게? 이렇게 원이 커 보이죠? 굉장히 작아요, 숫자가. 이렇게 작아요. 왜? 몇 사람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죠? 늘어나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시거나 해서 줄어들어요. 이게 수신제가 지구평천에서 스승을 가지고 형제처럼 여기에서 잘못돼요. 우리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될 공간은 여기에요. 내가 정확히 하나의 주체로서 내가 받은 것만큼은 줘야 되고 한 만큼 요구된 것 해야 되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티포텟의 공간이에요. 형제자매 가서 오늘따라 저녁 가서 엄마가 나 못한 거 있지? 잘할 때까지 나 안 할 거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웃기는 집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하는 건 학교의 선배도 아니고, 연장자도 아니고, 힘이 세고도 아니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정확히 따릅시다. 그 정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돌아오면 받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티포텟이고 사회공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애들한테 안 가르쳤고 우리도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내 위 상사한테 나의 부당함을 얘기를 못해요. 자, 부당하면요, 아까 우리 최후의 통첩개미 10,000원 갖고 했었잖아요. 내 선생님한테 줬죠. 일로 가면 안 되네. 자,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10,000원을 드려요. 1원만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연령별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령별로. 꼬마들한테는 돈을 모르니까 초콜릿을 줬어요. 10개. 나눠라. 그랬더니 유치원 애들이 안 주고 싹 가져가 버려. 뭐라고 안 해. 너 다 먹어. 다 줘. 고마워. 알았어. 분란이 없어, 얘네들은. 근데 초등학교 한 5학년 되잖아요? 부당하다고 그래요. 부당합니다. 주고 안 주고는 본능적인 건데, 관계에 있어서 부당함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손을 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방식을 배웠는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면접의 1번이거든요. 면접 시험에. 상사의 부당함을 어떻게 할 거냐. 어쩌라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게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아버지의 부당한 행위, 오늘 일 안 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있는 건 부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걸 우리 아버지가 참아라 이거였거든요. 여기에서 그 얘기입니다. 얘기해라. 부당함.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적 사회의 질서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이제 두 분에 내가 임의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나눌 수 있는 권한을 퀴즈를 통해서 할 겁니다. 퀴즈. 먼저 맞힌 사람이 이제 우선권을 가져요. 긴장하십시오. 2 더하기 3은 5. 자, 이분한테 드려요. 이분한테. 이분이 1,000원 줘도 받습니다. 1,000원 안 받는다고 했죠? 승자. 승자한테 우선권을 줬더니 내가 패자니까 받아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승자가 나누는 건 받아들이는 난 패자가 돼버려요. 간단한 문제인데. 먼저 수능입니다, 이게. 수능은 인격을 평가하잖아요. 모든 것에서 암기력과 엉덩이 붙인 것만 평가를 해요. 얘가 서울대를 갔다는 이유로 나는 전북대를 갔다는 이유로 한서대 다닌다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북대가 명문이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고시를 패스했다는 이유로 20대 약관에 고시를 패스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된 걸로 봐요. 절대 인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시 패스한 약관이 갑자기 서천을 내려와서 국회의원 나오면 할 만한 애고, 옆에서 어렸을 때 코 올리던 애는 얘는 안 돼. 왜? 나랑 비슷한 놈이니까. 이거 승자와 패자의 논리는요, 굉장히 사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 번 딱 끝나면 역전이 안 돼요. 심각하다. 그래서 실은 화폐 공간에 내가 건전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는 사실에도 뭐래도 얘기해야 돼요. 부당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거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팁포텟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리차드 도킨스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그러면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가 3일 동안인가 뭐 일주일인가 광야를 가잖아요. 석가모니가 보리심 때 명상을 하고, 공자도 평생을, 그들이 한 얘기들이 보면 꼭 이 얘기예요. 네가 먼저냐. 자공이 물어 공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예수, 네가 대접받고 싶은데 남한테 대접해라. 칸트, 네가 하는 짓이 모두 다 한다고 생각해봐라. 빨간불인데 사차가 와. 내가 건너갈래.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빨간불 때 눈치 봐서 건너간다고 상상을 해보면 교통질서가 무너지죠. 사람이 있든 말든 전체가 다 한다는 생각을 해봐라. 이 모든 이것이 이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티포텟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아. 쫙 돌려보니까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진화로 좀 머리 막 300세대 돌려보니까 결국은 신사적이자,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고 했을까? 그건 내가 아직 해석을 못하겠어요. 맞을만 했겠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자, 칸트의 묘비명입니다. 칸트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 별이 한 2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광년. 나는 별을 분명히 봤죠. 그 빛은 2억 년 전에 출발했겠죠. 2억 광년이니까. 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확인하려면 또 2억 광년 가야 돼요. 갔더니 없어. 저 별이 2억 년 전에 보낸 불빛만 내가 볼 뿐이지, 있고 없건 난 몰라요. 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저 달이 몇 초 전에 달빛이에요. 몇 초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야, 그런데 별을 내가 봐요. 별을. 그러면
별들이 그 사이는 암흑이잖아요. 별들은 왜 은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난 별이 깜깜한데 어디 이렇게 다 별빛이 보이고 있어야지. 빽빽해야 돼요, 원래.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빛이 아직 안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별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본 우리 눈이 그래요. 과연 우리 눈이 별을 본다는 것이 뭐지? 참 희한하다. 근데 이 별을 보고 있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참 그게 신기하다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주가, 달이, 아르테미스호가, 보이저가 진짜 가는 줄 내 머릿속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다 있다는 것이. 요거 맨 제가 하는 얘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거든요. 졸음운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검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블랙박스 제가 받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한대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고 나하고 무관하게 무한대의 시간이 있겠죠. 인류가 멸망을 해. 핵폭탄을 하여간 우주는 그래요. 그냥 부싯돌 착각. 요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몇 년 선배니 싸가지가 없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공부를 잘했고, 돈이 아주 그냥 팔착 하는 정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정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뭐가 소중할까? 석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 그 착각하는데 또 현재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걸까? 생각해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가상으로 돌아가시기 30초 전. 그만 돌릴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졸지 말자. 그건 빼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30초 전에 뭔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금연 30초 전에는 내가 과거에 이건 중요치도 않아, 이제. 앞으로 내 꿈이 뭐가, 필요도 없어. 30초가 남았다니, 30초. 뭐라고 했을까? 그게 현재를 사는 것 같아. 그것이 세월호에 물이 저 복도를 차고 들어올 때, 엄마한테, 애들 집에다 아마도 가장 소중한데, 가장 소중한지 모르고 가장 함부로 대했던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건 막역하고 당하고 한 몸이죠. 그때 남긴 메시지 같아요. 저 9.11 테러 때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 부딪히기 전에 집에 보냈던 메시지.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소중했지만 내가 함부로 대했던 분한테 보낸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웠어. 딱 네 가지입니다. 미안해부터 시작했어요. 그 고마웠다는 말이 마지막에. 찰나를 사는데 정말 힘들면 나를 잊게 해줘.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까지 있는 와중에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옆에서 기대하고 도와주고 응원했던 그걸 모르고 살았던 나에 대한 미안한 분을 생각하고 나란 존재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힘들었던 그분한테 고맙단 말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단 말 해주는 거. 이게 현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 아닐까? 관계는.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비가 그친 뒤에 런던 근교입니다, 이 공원. 을씨년스러워요. 보면 이파리도 없고. 춥죠, 그림이 좀. 자세히 보시면 빨간 데가 있어요.
얼마나 밝아요. 사랑하는 남자를. 빚쟁이를 만났나요? 상기된 여자의 볼입니다. 이 여자의 손을 잡은 남자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입니다. 갑자기 이 그림이 두 것 때문에 따뜻해져요. 그러죠?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에덴의 정원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 배려, 신사적일 것. 이게 에덴 동산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가정에서 배웠던 1차 집단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차 신사적이고 정확히 잘못된 걸 얘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미래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들, 상대를 시기하지 않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받은 강의료에 비해서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곰돌이푸 아시죠? 곰돌이푸가 안 보여요. 곰돌이푸 지금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곰돌이푸 이게 아니고, 곰돌이푸가 피그라는 뜻 뭐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오늘은 오늘이지 마.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구나. 이게 끝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를 여러분한테 선물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질문이 있겠습니까? 질문 좀 말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 마이크는 있으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자, 보청기인가? 유튜브에서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매번 뵐 때마다 유사한 내용을 들어도 이 받아들이는 메시지 되게 좀 이렇게 고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사실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데 송옥주로 꼬셔가지고 모셨습니다. 자, 오늘 명강의 해주신 우리 이호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